좋습니다. 또, 또 궁금하신 사항 없으십니까? 제 설명이 완벽했나 보네요. 안녕하세요. 수학 강사 전유리입니다. 제가 밴드를 통해서 어머님들이랑 이렇게 글을 주고받기는 했었는데, 이렇게 오늘 직접 얼굴을 마주하고 보니까 또 떨리는 마음도 있습니다. 제가 이 사진으로 조금 시작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처음에 이렇게 수업을 시작하려고 마음먹었을 때 되게 두려운 마음이 있었어요. 애들이 과연 나한테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잘 따라와 줄까? 정말 잘 할 수 있을까, 내가? 그런 걱정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아이들이 생각보다 이 속에 열정이 있는 친구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끌어주는 대로 그대로 따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더 믿음과 확신이 생겼던 것 같아요. 엄격하면 지쳐 떨어지지 않을까? 이런 걱정도 하고, 재시험, 3시험, 5시험도 있고, 8시까지도 있었는데, 그런 것들을 다 이렇게 먼저, 선생님 언제 시험 치러 가요? 언제 공부해서 가겠습니다. 이렇게 아이들이 직접 이야기해 주는 걸 보고, 아이들이 잘 되게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지휘자 같은 역할을 하는 선생님이 돼야 되겠다라는 확신을 더 가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한 달 동안은 정말 열심히 따라와 줬어요. 수업 시간에 반짝반짝하는 눈빛과 그리고 매일매일 숙제 제출하는 것들도 지키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고요. 그리고 시험도 저희 계속 재시험 치는 거 아시잖아요. 그것들도 충분히 아이들이 잘 따라와 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인간이라는 게 우리도 그렇잖아요. 작심삼일, 그쵸? 한 달 동안은 이렇게 열심히 하지만 점점 뒤로 갈수록 누적된 공부량, 그러니까 새로운 진도를 나가면 그 순간은 기억을 하지만 첫날 배웠던 거는 이제 가물가물해져요. 그래서 이제는 조금 공부 방향을 다르게 해야 되겠다라는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반편성을 이제 시도를 했던 거고요. S반과 R반을 분명하게 나눠서 공부 방향을 조금 다르게 설정을 하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월말 평가 결과는 조금 다 보셨을 텐데 생각보다 아이들이 확실하게 노선을 제가 고민할 필요 없이 이렇게 정해 주었어요. 그래서 S반에 배정된 아이들은 점수가 균일하고요. 그리고 S반에 배정된 아이들은 그동안 제가 수업을 통해서 이 친구들은 조금 더 난이도 있는 문제를 풀려서 이런 훈련을 통해서 업그레이드 시키는 게 좋겠다라고 평소에 생각했던 아이들이 S반으로 배정되었고 R반 친구들은 조금 미안하긴 했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한테는 조금 더 쉬운 거를 더 많이 풀려서 연습을 좀 시켰으면 하는데 저희가 나가야 되는 진도가 있었고 그리고 이제 반들이 섞여 있다 보니까 그 부분이 좀 아쉬웠지만 이 반배정을 통해서 알반 아이들도 이제 조금 더 이제 수준에 맞고 그리고 본인이 더 필요한 그런 공부를 할 수 있게 되어서 저는 참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1월도 또 새로운 마음으로 아이들이 반편성도 새로 됐고 그 다음에 공부 방향도 훨씬 더 자기한테 맞는 방법으로 이제 배정이 되었기 때문에 아이들이 이번엔 또 새로운 마음으로 더 열심히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저희가 S반이랑 R반으로 운영이 되어 있었던 건 아시죠? S반은 센수학으로 이제 해서 조금 센수학의 난이도가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처음 하는 아이들도 있었을 텐데 이 센수학의 문제를 혼자의 힘으로 해결하는 게 힘들진 않았을 텐데 그래도 제가 풀이 영상이나 아니면은 제촉, 독촉 이런 걸 통해서 어떻게든 문제를 풀어가게끔 일단 지도를 했습니다. 알바는 RPM으로 했는데요. 물론 센 수학보다는 난이도가 있는 문제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알반, 이 RPM 교재로 하는 친구들은 그래도 교재에 있는 문제를 풀어나가긴 했지만 솔직히 이 정도 양으로 시험에서 좋은 성적을 얻기는 힘들기 때문에 이 RPM의 난이도랑 조금 더 비슷한 조금 더 그래도 쉬운 문제들을 빨리 풀 수 있는 훈련이 좀 더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12월까지는 두 반 다 공통 커리로 진행이 됐어요. 그래서 진도면에 있어서는 똑같이 맞출 수 있도록 이제 제가 이제 계획을 했었고, 그래서 한 1, 2단원, 복소수 좀 전까지로 진도를 맞춰놨고, 그 파트에 대한 월말 평가를 통해서 1월에는 이제 반이 이렇게 새롭게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제 수업이 실시간 링크가 전송이 돼서 결석하는 친구가 있으면은 이제 링크로 수업을 함께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도 이제 수업을 다시 볼 수 있다라는 장점으로 아이들이 선생님 오늘 아파서 못 갈 것 같아요 라고 한다면 그래도 실강을 집에서 들을 수 있는 체계로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아이들의 습관을 잡기 좋았던 시스템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매일 과제를 일단은 12문제씩 아이들한테 부여를 했어요. 그러니까 12문제면 그렇게 적지도 않고 그렇게 많지도 않은 적당한 양인 것 같아요. 그래서 12문제를 아이들이 풀어서 그날 이제 답안지에 답을 써서 메타인지까지 표시를 해서 제출하는 거를 이제 습관화 했었고, 이게 지켜지지 않는 친구들한테는 이제 경고 조치가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이제 피드백은, 이 밑에는 이제 저만 보는 칸인데, 저는 이제 문제별로 아이들이 몇 명이나 맞췄는지, 그리고 몇 명이나 틀렸는지를 계속 모니터링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많이 틀리는 것들은 제가 이제 체크를 해서 이런 것들 위주로 테스트를 보고 있어요. 그래서 테스트가 쉬운 테스트는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많이 틀린 문제 위주로 20문제를 구성하다 보니까 아마 꽤 힘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제시, 삼시, 사시를 통해서 그 틀린 문제에 대한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신경을 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피드백은 일단 닉네임으로 이제 정어표가 한 번씩 나가고 이 정어표에는 이 메타인지를 통해서 내가 애매하다라고 했던 문제들까지도 X표로 하여 이렇게 이 X표 친 문제들은 개별 오답 노트로 만들어져서 아이들이 이제 한 번 더 복습할 수 있게 틀린 문제들을 조금 더 반복할 수 있게 이렇게 클리닉을 지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거 혹시 보신 분 계세요? 숙제를 할 때 너무 힘들어할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제가 집이나 아침 이렇게 시간이 되는 틈틈이 이렇게 풀이 영상을 찍어서 올리는데 생각보다 수경이도 그렇고 아이들이 되게 많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막 여기 안 오신 분들도 계시지만 이 영상을 보고 그리고 혼자 풀기 힘든 문제들을 해결하면서 점차 성적이 이제 오르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신 어머님들도 계셨고 그래서 수업은 뭐 일주일에 2번이지만 거의 매일 아이들과 소통을 하고 있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은 한 문제라도 더 풀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은 틀린 문제들을 반복시킬 수 있을까를 계속적으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테스트를 보면은 저는 되게 좀 꼼꼼하게 성적을 내는 편이에요. 그래서 어머님들한테 성적표를 발송해 드리고 있는데, 일단 이 표는 이제는 어느 정도 읽으실 수 있으시죠? 여기에서 이제 본인의 정오표가 나오는데 그 아래에 저희가 메타인지를 체크하는 란이 있어요. 그래서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애매하다고 생각하는 걸 틀리는 거는 이제 당연한 건데 이런 것들은 실수거나 아니면은 자기가 문제를 착각했거나 확실하게 자기가 맞았다고 생각했던 것들도 이렇게 틀리는 문제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생각보다 자신이 예상했던 점수보다 시험 점수가 그렇게 높진 않아요. 물론 아이들마다 조금 차이는 있겠지만, 그리고 요거는 얻어 걸린 거겠죠. 그쵸? 틀렸다고 생각을 하고 그냥 대충 찍었는데 우연히 맞은. 그래서 이게 종합적으로 뭐 플러스 마이너스가 돼서 이제 자기의 점수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는 70점을 받았는데 예상하는 점수는 한 75점 정도 됐어요. 그래서 제가 원하는 거는 자꾸 내가 정확하게 알고 있는지를 너 스스로 체크하라라는 의도로 이 시스템을 적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꾸 비교를 해야 돼요. 아, 나는 확실하게 맞았다고 생각을 했는데 틀렸네. 뭐가 문제지? 과연 실수인가? 아니면 글을 잘못 읽었나? 아니면 내가 개념이 좀 허술한 데가 있나? 그거를 스스로, 자기 스스로 정확하게 알고 있는지 모르는지를 판단할 수 있어야 그래야 내 자신을 알아야 실력을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강조하는 부분이 이 메타인지 부분입니다. 그래서 보면 어디를 보여드려야 되나? 메타인지 점수가 엄청나게 높게 나온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실제 점수는 한 60, 70점 정도인데 메타인지 점수가 한 90점, 100점 이렇게 나오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 친구들은 아직은 공부에 대해서 아직은 진지함을 저는 못 느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진지하게 하나를 배우면 내가 이걸 정확하게 아는지 아니면 더 다른 조금 오류는 없는지 이런 걸 확실하게 딱 찾으면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냥
그냥 이렇게 공부를 해왔던 그런 습관 때문에 내가 정확하게 아는지 아니면 어디를 애매하는지에 대한 판단이 아직은 안 서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씩 이제 인지시키려고 하는데 점차 아이들의 메타인지가 자신의 실력이랑 비슷해지고 있기는 합니다. 아직은 갈 길은 멀지만. 그리고 그쵸. 영역별로 어 이렇게 표를 보내드려요. 그래서 실제 자기가 맞은 점수랑 자기가 예상했던 점수가 영역별로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이런 것들을 비교해 보면서 조금 자기 스스로에 대한 인지 능력을 체크해 보는 그런 성적표를 발송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네요. 그쵸? 점점 처음에 시험 칠 때는 일단 이제 90점까지 나오는 친구예요. 그런데 이제 점점 점수가 이제 비슷해지고 있죠. 그래서 확실하게 내가 아는지 모르는지를 이제 생각을 하면서 아이들이 문제를 풀다 보니까 좀 더 나의 약점, 나의 강점들을 체크해 나갈 수 있어서 부족한 부분을 찾아 나가서 그것들을 채워 나갈 수 있는 방향이 잡히는 것 같습니다. 자, 테스트는 이렇게 패스 제도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1차 테스트 같은데 계속 치죠. 그쵸? 커트라인이 처음에는 야심차게 80으로 했다가 아이들이 이제 그 시험 자체가 오답률이 높은 문제 위주로 하다 보니까 70점을 넘기가 솔직히 힘들다는 거를 저도 알겠더라고요. 커트라인 70으로 해서 70이 넘은 아이들만 통과하는 시스템으로 계속 그 문제에 대한 실력을 점검하고 있는데 좀 안타까운 거는 이제 점점 점수가 올라가는 친구가 있는 반면, 그러니까 점수가 오르지 않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는 그러니까 반에 아직은 이 반에 맞지 않고 조금 더 본인이 해야 되는 그런 난이도의 문제들을 좀 더 훈련하는 게 이 아이의 공부 방향에는 조금 적절할 것 같아서 계속 시험과 숙제와 그리고 수업 시간의 태도를 관찰하면서 어떤 방향이 이 아이의 성적을 최대한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방향인지를 계속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